자연어로 표현하는 순서도. 일반적으로 순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이나 C 언어 등 특정 언어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또 그 원리를 작업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작성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순서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자연어로 순서도 만들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draw.io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서도를 작성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쓰는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코드와 비슷한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컴퓨터에 입력하기 직전 코딩을 해서 순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도를 작성할 때 몇 가지 기본 구조가 있는데,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를 적절하게 섞어 씀으로써 순서도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순서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특정 범위를 상세하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범위를 넓게 잡아서 용어를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보다가 범위를 좁게 하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이 컴퓨터 명령어는 사용자가 명령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실행되지 않고, 또한 메모리는 정리하지 않으면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순서도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순서도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시작에서 보이는 기호는 타원형인데, 이 타원형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할 때 처음과 끝, 즉 시작과 종료에 각각 한 번씩 2번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 순서도 만들기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만들 때 하나의 생각의 방법, 계기를 제시해 준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어나는 경우 yes라고 하면 일어난다, 그리고 이불을 갠다. 일어나지 않고 no 하면은 다시 잠을 잔다. 그러다가 다시 6시 반인가 yes 하면 일어나고 no 하면 잠을 자겠죠. 6시와 6시 반도 임의로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불을 개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갈 것인가.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은 왼편 화장실 문을 열고, 안 간다라고 하면은 오른편으로 이제 밥을 먹을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자, 화장실에 갈 경우에 yes를 하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용변을 볼 것인가. yes, 용변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변기 뚜껑을 열고 하여튼 볼일을 보고 휴지로 닦고 뒷물을 내린다.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머리를 감을 것인가. 머리를 감는다. yes 하면은 수도꼭지를 틀고 머리를 씻고 샴푸를 짜서 샴푸를 바르고 헹구고 얼굴을 씻는다. 여기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머리를 감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내려와서 얼굴을 씻는다. 일단 화장실에 들어간 이상 용변을 보거나 머리를 감거나 세수 정도는 하겠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쓴 것입니다.
얼굴을 씻는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본 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밥 먹을 것인가, 공통 내용이죠. 밥 먹을 것인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경우는 그냥 밥 먹는다 하면은 막연하니까 어떤 기계가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동작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주걱을 잡는다. 밥솥 뚜껑을 연다. 밥을 푼다. 밥솥 뚜껑을 닫는다. 주걱을 놓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국자를 잡고 국을 그릇에 담고 국자를 놓는다. 물론 이 내용도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적을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 명령만 적어줘야 됩니다. 밥 먹을 것인가? No. 밥을 먹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다시 쭉 내려와서 밥 먹는 것을 통과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바로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방으로 간다. 요일별로 책을 골라야 되겠죠. 자, 밥을 먹은 경우에 식사를 다 했죠. 자, 밥을 먹을 것인가 해서 밥솥 뚜껑을 열고 쭉 반찬을 꺼내서 국을 그릇에 담고 국자를 놓죠. 국자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상에 이제 놔야 되는데 수저가 있는가? Yes. 그러면 수저를 꺼내고 없으면 포크를 꺼낸다. 그리고 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입에 넣는다. 숟가락을 놓는다.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짚고 입에 넣는다. 젓가락을 놓는다. 그 다음에 국을 먹을 것인가? Yes 하게 되면 숟가락을 잡고 국을 뜨고 입에 넣는다. 그리고 숟가락을 놓는다. 배가 부른가? 국을 먹지 않으면 바로 내려오면 되겠죠. 한술 밥을 떴는데 배가 부른가? Yes 하면 그냥 상을 치우면 되고 No. 한 숟가락 밥을 먹었는데 아직 배가 부르지 않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밥을 먹는 동작을 하겠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고 그 다음에 국을 먹을 것인가 해서 국을 먹고 반복하다가 배가 부른가? Yes. 배가 부르면 상을 치운다. 그리고 설거지하는 과정도 있겠죠. 이 설거지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따로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치질 할 것인가? Yes와 No. Yes, 양치질 한다라고 하면 왼쪽부터 닦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양치질을 습관적으로 하겠지만 순서도를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왼쪽부터 닦을 것인가? Yes. 그러면 칫솔을 오른손에 잡는다. No. 오른쪽부터 닦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칫솔을 왼손에 잡는다. 그리고 치약 뚜껑을 연다. 치약을 묻히고 치약 뚜껑을 닫고 그 다음 이를 닦을 때 아래 위로 닦게 되는데 어느 쪽을 먼저 닦을 것인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아래로 먼저 닦는다. 그리고 위로 닦는다. 아래 한 번, 위 한 번 이렇게 해서 10번 하였는가 뭐 20번 해도 되겠지만 그냥 10번 하였는가로 묻겠습니다. No 하면 다시 아래 위로 10번을 닦고 10번 하였는가? Yes.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양쪽 다 닦았는가? 왼쪽을 닦거나 오른쪽을 닦거나 한쪽만 닦았겠죠. 양쪽을 다 닦았는가? No.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칫솔을 오른손에 잡고 있는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른손에 잡고 있거나 왼손에 잡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른손에 잡고 있는가로 일단 묻습니다. Yes. 오른손에 잡고 있다는 얘기는 왼쪽을 닦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오른쪽을 닦기 위해서 칫솔을 왼손으로 잡는다. 그리고 아래 위로 또 10번을 닦으면 되겠죠. 만일에
오른손으로 잡고 있지 않으면 왼손에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을 닦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을 닦기 위해서 칫솔을 오른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10번을 닦고 양쪽 다 닦았으면은 예스. 그러면 물로 헹구고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이 예스 하게 되면은 결국 밥을 먹고, 그죠? 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양치질까지 했죠.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 요일별로 책을 고르러 갑니다. 아까 밥을 먹지 않았으면 바로 공부방으로 가서 요일별로 책을 보겠는데, 학교 가기 위해 공부방으로 가서 요일별로 책을 가방에 넣는 과정은 공통 업무라고 보고 여기서 공통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공부방으로 가서 오늘이 월요일인가? 예스. 그러면 월요일 시간표를 보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노일 경우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그러면 수요일인가? 또 예스 하면 수요일 시간표를 보고 노이면 목요일 시간표를 보면 되겠죠. 이처럼 학교에 등교하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묻고 금요일이 아니라면 토요일이나 휴일이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은 그냥 쉰다로 합니다. 2학년 화이팅! 이쁘다 화이팅!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표를 보고 해당되는 요일의 책을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겠죠. 옷장으로 간다. 교복이 있는가? 예스. 그러면 교복을 입습니다. 노. 그럼 생활복이라도 있는가? 예스. 생활복을 입습니다. 노. 생활복도 없다. 그러면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서서 학교로 간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을 냅니다. 간단하게나마 순서도 만들기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해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가 훨씬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적습니다. 이런 순서들을 만들면 나중에 코드로 작성을 하고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보통 기계나 로봇을 작동되게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문법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어를 프로그램에 정의해 놓은 바른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명령어에 없는 영어 단어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 오류가 없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뭘 하라 했으면 나중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금요일인가? 노. 그럼 쉰다. 쉰다 하고 끝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쉰다 하고 그 다음에 종료까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가끔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일 경우에 다시 되돌아가서 양치질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반복 구조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 맞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배가 부른가? 양치질 할 때는 양쪽 다 양치질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문법 오류나 논리 오류 그리고 무한반복되는 오류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딩을 하고 순서들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 일이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기계로 시키고 또 회사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대들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전기만 있으면 밤낮으로 일하며 같은 제품을 자동으로 빨리 생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고 인간은 여유 시간이 생겨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연어로 표현하는 순서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의사 코드나 코딩으로 순서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따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